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10과의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게 됐네요.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시나요? 가족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든 가정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바쁘시고 저는 저대로 매일 일하느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볼 시간도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식사하면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관심을 가질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단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절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의사소통이 끊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책 400쪽의 그림을 보세요. 왼쪽의 그림은 어느 가정의 모습입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각각의 방에는 자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각자 서로의 일을 하고 있네요. 요즘 보통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각자의 방에 있으면 대화가 없을 수밖에 없네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각자의 방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의 그림을 볼까요? 남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네요. 아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왜 생길까요? 오늘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거예요.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소통 단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학생의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럼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곁에 함께 고민해 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등이 보급됨에 따라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 깊은 만남이 없어진 것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외로워진다고들 하죠.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몰라요. 보통 저녁이면 아버지는 안방에서 뉴스 보시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 보시고 저와 동생은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하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의 주제였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단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학생이 말한 원인은 곁에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말한 원인은 인터넷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지기는 했어도 예전에 비해 깊은 만남은 없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두 번째 학생의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문제도 심각한데 그 예로 두 번째 학생의 가족은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각각 떨어져서 자기 할 일만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휘와 표현들도 같이 배워볼까요? 먼저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이 끊어져서, 즉 단절되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고자라는 문법을 사용했네요. 문장의 주어에 의도나 행동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자의 주제를 듣고 첫 번째 학생이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 나타난 사회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곁에 함께 고민해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 주변에 함께 고민해줄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자살이라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살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증가하다는 늘어나다, 많아지다의 의미죠. 그럼 두 번째 학생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등이 보급됨에 따라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 깊은 만남이 없어진 것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급되다는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되어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있었던 흔한 물건이 아니었는데 80년대에 들어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00년대 후반부터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졌지만 예전에 비해서 깊은 만남이 없어진 것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배운 음에 따라, 미음에 따라가 사용되었네요. 인터넷 등이 보급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뒤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터넷 등이 보급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졌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했죠. 다음 대화도 이어서 볼까요? 맞아요. 저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도 실제로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 얘기를 터놓고 말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터놓다는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이 드러내다의 의미로 마음을 터놓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와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외로워진다고들 하죠.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문제도 심각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도 막상 고민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의사소통 단절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거죠. 앞에서 본 그림처럼 각각의 방에서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나누는 대화가 없어지고 또 대화를 나누지 않다 보니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저도 아버지와 대화해본 게 언제인지 몰라요. 보통 저녁이면 아버지는 안방에서 뉴스 보시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 보시고 저와 동생은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하니까요. 요즘은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 일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하느라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슬픈 현실이죠. 지금까지 사회자와 학생들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401쪽의 어휘를 살펴볼까요? 오늘은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또한입니다. 또한은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다가 더라는 의미로 그리고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보통 앞에 문장과 성격이나 이미지가 비슷한 것을 더 말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반면입니다. 반면은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반대, 상반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우선입니다. 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라는 의미로 먼저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앞의 이유나 원인에 대해 말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따라서입니다. 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로 그래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은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도 말 그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다음은 이외에도입니다. 이외에도는 앞에서 말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을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와 같은 의미로 그 밖에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선과 반대 의미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끝을 맺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던 의미의 어휘들도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서로 어울리는 문장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잘 보고 문장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쓰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한글은 과학적인 글자이다. 독창적이기도 하다. 이 문장들을 보면
앞문장에서 한글의 특징을 말하고 뒤에서도 한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한글은 과학적인 글자이다. 독창적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독창적은 다른 것을 모방함이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거나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또한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글은 과학적인 글자이다. 또한 독창적이기도 하다. 그럼 2번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최근 20대에서 30대 남녀의 결혼율이 점점 줄고 있다.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으셨나요? 20대에서 30대 남녀가 결혼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데 50대에서 60대 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상반되네요. 서로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최근 20대에서 30대 남녀의 결혼율이 점점 줄고 있다. 반면 50대에서 60대 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3번도 볼까요? 살을 빼려면 생활 습관을 활동적으로 바꿔야 한다. 뒤에 이어질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어떻게 생활 습관을 활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살을 빼려면 생활 습관을 활동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앉지 말고 선다든가 계단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걸어서 올라간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잘 찾으셨네요. 4번 문제입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터전이다. 여기에서 터전은 살아가는 근원,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장소나 땅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잘 지켜야겠죠. 지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터전이다. 따라서 하나뿐인 이 지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존하다는 잘 보호하고 남긴다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도 볼까요? 5번은 어떻게 연결하셨나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감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우선 집에 오자마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감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집에 오자마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여기에서 양치질은 이를 닦는 것을 의미하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모두 다 쓰셨죠? 답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문화적 차이는 의식주, 그러니까 입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 즉 판단하는 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학생들과 유럽 문화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미국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권 학생들과 유럽 문화권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소와 닭, 풀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고 관련이 있는 두 그림을 고르게 했다. 다음으로 판다와 원숭이, 바나나 그림을 보여주고 이 중 가장 관련이 있는 두 가지를 고르게 했다. 먼저 소, 닭,
풀 그림을 보여주고 서로 관계가 있는 상관이 있는 그림 2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다와 원숭이, 바나나 그림을 보여주고 관계가 있는 2가지를 고르게 했다고 하네요. 실험 결과 동양인 학생들은 대부분 소와 풀의 그림 2장을 고르고 원숭이와 바나나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양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와 풀 그림, 원숭이와 바나나 그림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양인 학생들은 소와 닭 그림을 고르고 판다와 원숭이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다. 소와 풀 그림, 원숭이와 바나나 그림을 고른 동양인 학생과는 달리 서양인 학생들은 소와 닭, 판다와 원숭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서양인 학생들은 소와 닭, 판다와 원숭이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왜 그렇게 골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서양인들은 소와 닭, 판다와 원숭이가 같은 동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동양인들은 소가 풀을 먹기 때문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서양인 학생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한 것을 보고 그 결과 왜 그렇게 골랐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범주는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서양인은 소와 닭, 판다와 원숭이가 같은 동물의 범위라고 생각했고 동양인들은 소가 풀을 먹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언어 생활에서도 서양인들은 명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동양인들은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언어 생활에서도 서양인들은 명사를 비교적 더 많이 사용하고 동양인들은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빈칸에서 또한을 썼지만 앞에서 말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을 말할 때 쓰는 이 외에도 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거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욱더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에 거부하고 밀어내는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와 문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